예, 이날은 스시 리큐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오늘 스시 리큐 갑니다 했던 게 명절 전날이었어요. 보통 명절 전날이면은 그 다음 날부터 그 다다음 날 한 2, 3일 정도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료가 남으니까 그 재료를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재료의 질이 점점 떨어지니까. 물론 숙성을 좀 오래 하는 재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재료는 소모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보통 명절 전날 가면은 약간 네타 박스 털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재료를 다 손님들한테 약간 서비스로 주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업장을 갈까 막 찾고 있던 중에 제가 직전 방문 때 되게 런치에서 되게 만족했던 스시 리큐가 자리가 있더라고요, 한 자리가.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날 뭐 소소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감정이 좀 추스러지네요. 물론 블로그 글은 제가 미리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적혀 있기는 하지만 영상에는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음식 길게, 그러니까 단품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말도 되게 많고 음식 설명을 좀 많이 안 해도 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얘기할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좀 느낀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맞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음식에 대한 거랑 스시 리큐랑 이날 먹었던 음식에서 받았던 감동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서두가 좀 길었는데 스시 리큐는 이번에 가격을 올렸죠. 원래 런치 10만원, 디너 20만원이었다가 런치 가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디너가 23만원으로 3만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워낙 리큐가 좋은 재료를 잘 써요. 재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격이 한번 오르겠다 싶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시점에 맞아가지고 지금은 23만원이 됐습니다. 요 20만원 초반대 업장들, 20만원 중반 전후로 되는 이 업장들이 되게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리큐는 그 나름대로의 서비스나 또 재료 퀄리티 이런 것들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슴슴한 간에 이렇게 잔잔한 서비스, 친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가까이 있으면 정말 자주 가겠다라고 했던 업장 중에 하나예요. 예, 우선 첫 번째 나온 음식은 게살이었는데 뭐 게살은 뭐 평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인 가지입니다. 저 가지로 이제 아구살하고 남반漬케를 만들었는데 제가 남반漬케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 예전에 방문했던 하시라에서 먹었던 거 한 번 하고 이번이 먹었던 게 두 번째인데 개인적으로 남반漬케 취향은 이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 그 초 맛이 좀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남반漬케가 보통 술안주로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술을 곁들이지 않은 상태로 먹는다고 한다면 초가 튀는 게 좀 더 맛있게 느껴져요. 간이 적당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반漬케는 되게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큼 부드럽게 손질이 돼가지고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와사비는 이날 조금 매운맛이 앞섰어요. 그래서 마침 나온 전복이랑 같이 향이, 그 전복이랑 전복 향이랑 와사비 향이 막 업장을 막 맴돌았거든요. 근데 와사비가 조금 매운맛이 강하다 보니까 기름기가 없는 그 전복에는 조금 안 맞긴 했어요. 차라리 와사비 없이 그냥 먹었어도 그 이날 좀 전복이 차갑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식감도 살아있고 좋았는데 와사비랑 먹었던 첫 점은 조금 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지라고 하는 야채 채소 자체가 그 단가 자체가 많이 낮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 약간 그 아니 이 가격에 왜 가지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를 저는 봤거든요. 근데 맛있으면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싼 재료를 진짜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하이엔드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아무리 좋은 재료, 비싼 재료를 넣어도 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쓴 이 요리 자체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또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다음은 새조개를 준비하고 계신데 셰프님 말씀으로는 이 폐류가 보통 남해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남해에서 올라오고 있는 폐류들이 다 씨알이 그렇게 크지 않대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아마 요 정도 사이즈일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주셨던 거였는데,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 하나 말고는 전혀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 하시라에서 먹었던 것보다 식감은 사이즈 차이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맛은 단맛도 좋았고, 그 생패류, 그러니까 날패류라는 것 자체에 대한 맛있는 맛을 느끼기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도리가이가. 그래서 새조개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문어는 평소에 먹었던 거랑은 좀 달라요. 원래 야와라카기라 그래서 이 졸여서, 간장에 졸여서 나오잖아요. 이번 거는 양념을 발라 구우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뭐 요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주 분명한 맛이에요. 단짠이 분명하고 명확해서 누구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리큐가 참치에 대한 장점이 많은 업장이라고 다들 한 번씩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참치 손질 하시는데 아주 빛깔이 영롱하고 그라데이션이 아주 살아있더라고요. 맛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리큐에서 먹었던 참치들은 다 선명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물맛 나는 거나 애매한 맛이 아니라, 나는 아까미로서의 맛, 난 주도로의 맛,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서 좋았거든요. 식감도 되게 좋았어요. 그냥 마냥 입에서 녹아내리는 식감이 아니라, 아까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탄력도 있고 산미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주도로는 저 보시는 비주얼 그대로의 맛이에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입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은 살살 녹는데 또 어느 부분은 식감도 느껴지고 되게 맛있었습니다. 저 참치만 몇 점 더 먹어도 맛있게 먹을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메이칼이라고 생선을 구워서 나왔는데, 이름 뜻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한국말로는 뭐 뭐뭐뭐 맥퉁가리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말은 잘 기억을 못하고, 그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메이카리 중에 일본어로 눈이 메래요. 그리고 빛나다가 히카리여서 바닷속에, 이게 심해어인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눈만 반짝이듯 보인다 그래서 메이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생선이 가지고 있든 뭐가 가지고 있든 어원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식감은 약간 녹는 듯한 식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게, 메이카리를 먹어봤던 게 약간 꾸덕한 식감이었거든요. 짠맛 강하고. 근데 이거는 짠맛도 약간 낮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식감은 약간 녹는 듯한 식감이어서 입에서 부드럽고 또 꼬리까지 한 번에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뭐술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저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일부러 저렇게 조리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런 모양을 내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모나카 과자 위에다가 저게 앙키모를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 저 밑에 담겨져 있는 게 팥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이 좀 미신이 좀 많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새해니까 좀 이렇게 팥이 좀 빨간색이 애군을 쫓아내는 효과로 많이 쓰잖아요. 그 무당들도 쓰고. 그런 의미로 담아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뭐 아니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중요하지. 또 팥 색깔도 이쁘고 의미도 있고 좋았습니다. 근데 뭐 플레이트가 아무리 이뻐도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맛도 상당히 있었어요. 분명한 맛. 위에는 김이었던 것 같아요. 크기가 꽤 크거든요. 저기 손으로 잡아보면 꽤 큰데, 한 입에 잘라 먹으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한 입에 다 밀어 넣어서 먹었는데, 다른 손님들은 이렇게 베어서 잘 드시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은 킹키라는 생선인데, 한국어로는 홍살치래요. 살이 붉어서 홍살치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참 재밌게 잘 짓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되게 고급 생선이래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금태 같은 경우를 저희가 비싼 생선으로 보잖아요. 그거는 키로에 4,000엔, 6,000엔 정도 하는데, 이 생선은 싼 게 7, 8,000엔이래요. 싼 게. 가장 저렴한 가격대가 7, 8,000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림으로 나왔는데, 생선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조리는 방식이 살이 뻣뻣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입에서 녹아내리고 껍질도 쫄깃쫄깃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다른 생선으로 해도 이런 맛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슷한 게 갈치의 식감에 조기 식감을 약간 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에요.
식감만 생각하면 맛은 훨씬 더 기름지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전갱이 손질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갱이 처음 먹게 한 사람은 진짜 상 줘야 돼요. 제가 요즘에 되게 그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 음식을 먹게 됐지? 어떻게 하다 이 재료가 이렇게 그 네타로 쓰이게 됐지? 이런 것들 궁금한데 생각해보니까 전갱이는 제가 못 여쭤봤네요. 진짜 누가 했는지 상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다가 샤리를 담으시길래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생선조림이나 구이는 한번 나왔으니까 위에 금태나 이런 것들을 올리진 않을 것 같고, 또 금태보다 되게 고가의 생선을 또 냈기 때문에 또 할 것 같진 않고 막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래에 계속 이렇게 초밥 만드는 거를 하시라 시점 전부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별다른 거 없이. 원래 이렇게 옛날에는 핸드폰 올려놓고 핸드폰으로 영상 보면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이럴 거면은 이걸 즐기는 이유가 좀 떨어지지 않나? 즐기는 어느 방식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셰프님들이 음식 만드는 걸 좀 보기 시작했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큐의 이 셰프님은 되게 여유롭고 또 안정적으로 잘하세요. 또 리큐가 단골들이 많다 보니까 단골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여유로움도 좋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게 좀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제가 하시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급박하게 조급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안 나왔을 때 좀 저도 조급함을 느끼는데, 여유롭게 음식을 만드시니까 그것도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보거 시라코더라고요. 보거 시라코를 이제 비비기 좋게 살짝 터트려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주시려고 했나봐요. 보거 시라코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번씩 먹는 그 고니, 대구 고니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훨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셰프님도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데에서 약간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는 대로 먹는데, 모르는 분들한테 이게 어느 부위인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움찔하시는 거를 제가 화장실 가면서 들었어요. 살짝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뭐 평생 보거랑 대구 거 외에는 사람이 먹을 일이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위에 파하고 깨까지 올려서 나왔습니다. 이걸 진짜 잘 비벼가지고 크림 리조또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시라에서 먹었던 것보다 좀 더 수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맛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김이랑 같이 주셨어요. 그 맛나는 김. 근데 저는 그냥 밥으로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니길이 시작됩니다. 신기한 게 이게 츠마미가 양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리큐의 간 때문인 건지 속이나 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끔은 앞에 츠마미를 좀 먹고 나면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리큐는 그런 걸 잘 조절해 주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끝까지 맛있게 먹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첫 니기리는 무늬 오징어입니다. 니기리를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혼테가에시 하는 걸 되게 멋있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니기리 참 멋있게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오징어는 껍질 처리가 전혀 문제 없이, 입에 걸거치는 거 없이 잘 씹히고 맛있고, 또 안에 제가 좋아하는 시소잎도 넣어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갱이 니기리 하고 계시네요. 뒤에 이제 약꿈이라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리는 거를 정원사가 가꾼 정원수처럼 올렸길래 그것도 한번 찍어봤고요. 전갱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심해를 아주 잘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기름지고 적당히 맛도 나고. 이거 처음 전갱이 먹게 한 사람 그 현 세대 상을 못 받았으면 자손들한테라도 상 줘야 돼요. 진짜 이거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이라 제가 좀 멘탈이 흔들리는지 별소리 다 하네요. 다음은 방어네요. 방어는 이 직전 하시라에서 먹었던 게 좀 불만족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방어 자체도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명절날 삼촌이 방어를 잔뜩 떠오셨는데, 물론 이거는 그 먹기 전이지만 그때 생각이 잠깐 나네요. 생각해보면 방어를 엄청 맛있게 먹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한 번쯤은 되게
자지러지게 맛있는 방어를 먹게 되는 날이 오겠죠. 다음은 네기토로 아니고 참치 막기입니다. 셰프님이 그랬어요. 네기토로입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참치 막기라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참치 막기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맛없기 힘든 조합이죠. 김에다가 위에다가는 다진 참치에다는 뭐 단무지도 넣고 간도 어느 정도 할 거고 싸서 먹으면 저게 맛없을 수가 없죠. 참치가 완전히 괴상망측한 참치이거나 간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양도 너무 이 정많게 크게 주시잖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치 니기리를 이 접시에 뒀다가 저 접시에 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셰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게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래요. 셰프님이 일본에 한번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다른 재료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시는데 참치만 다른 접시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요리해 주신 셰프님이 접시를 한번 만져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접시를 딱 만져봤더니 따뜻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온도를 적당하게 올리면 네타의 맛이 원래 맛보다 훨씬 더 확 튀어오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보다 적당하게 온도를 올려놓은 게 맛이 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일본에는 뭐 이 니기리마다 네타마다 온도를 다르게 하고 뭐 그걸 정확하게 재고하는 업장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런 걸 보니까 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받아요. 저런 거 되게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타마다 온도를 다르게 하고 뭐 밥의 온도도 재료의 온도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배웠을 텐데 실전에서는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본기를 잘 신경 써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여쭤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이날 셰프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뭐 저는 이제 오마카세 갤러리인가 그거를 하니까 그 오마카세 갤러리에서 이런저런 이제 풍문같이 썰처럼 도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당사자한테 듣지 않고는 확실하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이 돌거든요. 이날 셰프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좀 도는 얘기들을 진짜 당사자한테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당사자한테 듣기 전까지는 다 약간 가감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궁금하면 당사자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얘기할 만한 얘기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예, 다음은 운입니다. 이게 그 셰프님 피드에 올라왔던 하다테 10번 운이거든요. 이게 한 판에 7만엔이래요. 그래서 셰프님도 이거를 자기 업장에서 쓸만한 운이가 아니래.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어쩌다 쓰게 됐나 싶었는데 이게 다른 분이 부탁하셔가지고 남은 거래요. 역시 저는 좀 먹을 복이 있는 타입이죠. 그래도 좀 저는 모르겠어요. 운이는 아직 이해하기에는 저한테 너무 먼 재료인 것 같아요. 자주 나오지만 차라리 그냥 등푸른 생선이나 참치를 더 몇 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게 비싼데. 다음은 이제 대합입니다. 페류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네요. 이거 찾아봐야 되겠는데 보통 오마카세 먹을 때 순서가 있잖아요. 흰살류, 뭐 오징어류, 뭐 갑각류, 페류, 뭐 등푸른 거, 참치, 우니, 장어 뭐 이렇게 달달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먹으러 다닌 지는 좀 그래도 1, 2년 돼가지만 이런 걸 궁금해하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도 알아요. 초밥왕 만화에서 봐가지고 맛이 점점 강해지는 순서로 해야 뒤에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적어주세요. 대합도 맛있었어요. 처음 디너 때 여기서 먹었을 때는 흙이 씹힌 경험이 좀 있었어요.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죠. 점점 이제 손질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재료래요. 그냥 차라리 저는 가리비 말고 이걸 좀 더 많이 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된장국 나오고 다음은 이제 대뱃살입니다. 뭐 녹아내리죠. 입에 넣는데 걸거치는 거 하나 없이 막 입에서 살살살 녹는 맛입니다. 다음은 보리새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새우도 보리새우도 조금 아쉬워요.
새우류를 맛있게 먹었던 게 단새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보리새우가 엄청 비싼 거라면서요. 그게 좀 아깝긴 해요. 새우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싼 재료인데 내가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등어 봉초밥 하려고 말고 계시네요. 이거는 왜 먹게 됐는지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네 갑자기. 어쩌다 봉초밥으로 먹게 됐는지. 물론 이제 그 오사카 지방인가요? 건서 지방에서 틀초밥이라고 해서 이렇게 눌러서 먹는 초밥이 있대요. 갑자기 바타레인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왔겠다는 생각은 그냥 제 추측으로 해보는데, 그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안에 재료를 넣거든요. 그 가리, 생강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올리는 거래요. 저게 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아리아께 모리터 셰프가 처음 만든 거래요. 고등어가 되게 맛있는 생선이라서 손님한테 냈는데 너무 비려가지고 못 먹는 손님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던 부재료 속재료가 저거래요. 저걸 넣으니까 손님들도 되게 맛있게 먹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거 전에를 못 먹어봤잖아요. 맛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저것 부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저거 하고 뭐 시소잎 정도? 조금 더 하면 박고지 정도? 왜냐면 이게 다른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맛이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가? 저는 저 정도가 딱 좋아요. 그 와사비 고등어 이렇게 열어서 그 와사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속재료 있잖아요. 그 조미료 같은 거 그거 올려놓고 깨 정도? 아니면 시소잎 정도? 그 정도만 넣는 게 제일 무난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괜히 뭐 이것저것 넣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만화가 틀린 부분도 있다라는 게 저 위에 올리는 백다시마 있잖아요. 저게 그 만화에서는 분명히 그 다시마를 다 절이고 그 위에를 깎아낸 거라서 싼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게 깎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서 더 비싼 거래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 어릴 때는 그게 초밥을 막 이런저런 먹어볼 수 있는 경험도 없고 또 그땐 제가 삶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 먹었지만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 봐야 돼. 그때 당시에는 그때 순간에 내 지식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틀리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삶의 여유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기면 완전히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틀리기도 하고 또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 생각해보니까 맞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삶이 다 그런 거 아닌가.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봉초밥은 상당히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네요. 위에는 이제 좀 더 시트러스 향을 내기 위해서 유자 제스트를 뿌렸고요. 딱 맛있는 봉초밥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날 봉초밥을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셨는지 하나 딱 주시고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막 먹고 있는데 하나 뒤로 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날 손님들이 커플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여자분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양이 좀 적으신지 남더라고 하나가. 그래서 그것도 달라고 해서 3개 먹었습니다. 3개 먹어도 돼요. 한 줄 먹어도 돼. 맛있어요. 한 줄을 먹어도 전혀 나쁘지 않은 음식이죠. 다음은 이제 전어 나옵니다. 이게 전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그 젊은이들의 백과사전이죠. 나무위키에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에 팔 때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서 그 이렇게 화살대에다 묶어서 팔아서 전어라고 불렸기도 하고 또 제철 전어 가격이 엄청 비쌌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전어를 찾는다 해서 전어라고도 하고 한대요. 검증이 좀 필요한 얘기긴 해요. 나무위키가 괜히 위키라고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좀 올려주세요 댓글로. 근데 뭐 다 일리가 있는 표현이죠. 이런 게 많이 알고 있으면 아는 척 하기가 좋아요. 동생들한테 야 왜 전어가 전어인 줄 알아? 이러면서 듣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그게 좋습니다. 네, 마무리는 장어죠. 장어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기대를 너무 가지면 안 돼. 그날 너무 기대를 했어 제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너무 맛있게 먹고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 조금 딱딱한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그날은 그날은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바삭하고 그 라인을 잘 찾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쉬웠어요. 그리고 요 이제 뒤에 간뼈가 나오거든요. 그 막기에 대한 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막기가 왜 마지막에 나오냐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못 물어봤지만 왜 막기를 먹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 제가 전 리큐의 영상에다 녹음해서 올렸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고 왜 간뼈를 먹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게 옛날에는 일본의 쌀이 되게 귀했대요. 근데 이제 그 귀한 식재료인 쌀을 가지고 옛날엔 돈으로 초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쌀을 가지고 초밥 만드는 길거리 기술자들한테 가서 초밥을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요식업이 아니라 제조업 같은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쌀을 가지고 가서 초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날 있었던 바다 근처에 있는 재료를 잡아가지고 초밥으로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을 했대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생선이 지금도 뭐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구하기 쉬웠겠어요. 그때도 어려웠겠지. 그때도 이렇게 안 잡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재료가 없는 거예요. 찾으려고 보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던 중에 이 박이라는 재료가 어디서든 쉽게 자라고 많이 자라는 재료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리사들이 손님들한테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간뼈를 먹기 시작했대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짠하더라고. 없어서 먹기 시작한 재료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막 글로 적어놨다가 영상으로 편집할 때는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약간 스크립트를 적거든요. 잊어버릴 것 같은 거를. 근데 지금은 스크립트 없이 그냥 블로그 글 보면서 대충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정리가 안 됐지만 아무튼 맥락은 그렇답니다. 생선이 귀했던 시절에 초밥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른 재료를 찾다 보니 발견된 재료가 박이었다. 그거를 적당하게 먹기 좋게 졸여서 만들기 시작한 게 박꼬지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재료가 되게 다들 흔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뭐 박꼬지야 이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까봐 늘 이 재료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이런 거 들여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만드신다라는 가정하에 되게 힘들게 만든다라는 걸 저는 들어가지고 늘상 맛있게 먹어주기를 또 저도 사실은 간뼈 맛있게 만들면 되게 맛있게 잘 먹거든요. 저는 간장에 저렇게 졸인 거 우엉도 되게 좋아하고 저런 형태를 좋아해서 맛있게 잘 먹는데 다른 손님들도 좀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간뼈가 나올 때마다 약간 광분하는데 요런 슬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 사연도 있으니까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리큐가 미리 먹기 전에 재료를 이렇게 뭐 먹겠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추가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리 재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몇만 원어치, 뭐 2만 원이지만 장어하고 나머지 재료가 있으면 좀 더 넣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심화지를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심화지가 물류가 안 들어오는 게 많아서 이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나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아까미로 만약에 되면 대체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어하고 아까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장어도 하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드럽게 폭신폭신하게 만든 교구하고 말차 디저트 그 다음에 시그니처 우롱차 이렇게 해서 마시면서 끝났습니다. 가격이 23만원으로 오른 거에 비해서 또 갈만하냐 라고 얘기하면 이날 있었던 사건만 없다면 늘 가고 싶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억이 참 무섭긴 하네요. 저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 돈도 모아야 되고 한번 이런 업장에 가려면 되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갔을 때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란 생각 때문에 좀 움찔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혹시 뭐 나중에 예약하게 될 때 뭐 물어보는 거 사실 실례여서 그런 건 뭐 물어보긴 싫지만 좀 기회가 안 되고 뭐 이런저런 거 선택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 손님 또 오시냐고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리큐 명절 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 영상은 편집하면 아마 2월 말 전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상
그 찍어놓은 거를 다 보면서 또 녹음도 다시 하고 녹음했던 것도 잡소리 헛소리 하는 거 있으면 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는 짤 넣는 걸 좋아하니까 짤도 넣고 이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잘 편집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이거 가기 전에 다른 업장에 갔을 때 손님 중에 한 분이 혹시 유튜버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제 구독자가 너무 미비한 학고라서 저 유튜브 합니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셰프님들도 알면 민망하잖아요. 오, 뭐 유튜버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이 막 구독자가 몇만 명 되고 막 몇십만 명 되면은 좀 당당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망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놀리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유튜버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날 옆에 계신 손님이 그 유튜버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아니라 다른 분을 보고 나서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맞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옆에 분을 한 번 더 만나게 된다면 나중에 끝나고 식사 때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물론 봐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봐주시는 거에 늘 감사하고 있어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